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커뮤니티에 요즘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1위가 인간관계 갈등이고 2위는 금전적인 문제, 3위는 건강 문제, 그 외에 문제가 있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함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갈등 상황이 계속되니 몸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폭우와 태풍을 한 번씩 만나는 게 인생인 것 같은데요. 젊을 땐 체력이라도 있으니 덜 지치는데 40이 넘어가면 몸도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아쉽지만 에너지가 방전된 거죠. 연애와 배우자도 귀찮고 피곤하다는 분들 종종 있는데요. 대인관계뿐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정신에너지와 몸의 에너지입니다. 핸드폰도 매일매일 충전해야 사용이 가능하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비슷합니다.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습관이 많더라고요. 삶의 질을 높이려면 에너지를 낭비하는 습관은 줄이고 충전하는 습관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습관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습관 6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전 하루 만보 걷기와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계단 오르기는 햇볕이 뜨거울 때나 비가 올 때 등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평지를 걸으면 근력 운동이 소홀해질 수 있는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계단 오르기를 가끔 하다가 본격적으로 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0층 계단 오른다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없겠지만 하루 이틀 쌓아가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 단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나이가 들면 엉덩이 근육 손실이 많이 되는데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 효과가 괜찮습니다. 꾸준히 계단 오르기를 할 경우 뇌 연령도 젊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먹습니다. 호르몬, 혈압, 체온, 수면 등과 같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기간을 생체시계라고 합니다. 생체시계가 일정하게 잘 유지되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 호르몬 분비도 원활해 피로감도 덜하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체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아침은 8시에 먹고 마지막 식사는 4시에 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하는데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걸 꾸준히 하다 보면 10시가 되면 졸리고 아침이 되면 알람 없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먹으면 식사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식사하고 화장실 가기만 습관화되어도 생체시계가 잘 유지되고 활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초조, 불안, 슬픔,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방전되고 무기력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감정을 조절하고 평안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복식호흡과 복압호흡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빼고 몸에 꽉 조이는 속옷이나 허리띠 등을 느슨하게 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누워도 좋고 양반 자세로 앉거나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첫 번째는 복식호흡인데요. 4초 정도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5초 서서히 입으로 내쉬는 걸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나오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야 합니다. 복식호흡은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복압호흡법인데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선수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을 하루에 3회 정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도 이완되고 피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은 숨을 내쉴 때마다 배가 들어갔지만 복압 호흡은 숨을 내쉴 때도 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모두 배 안의 압력을 높여 복부 주변을 단단하게 만드는 호흡법입니다. 코로 5초 동안 숨을 힘껏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립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코로 들이마신 공기를 5초에서 7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데 이때 복압이 낮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배에 힘을 빼고 5회 정도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전 이 두 가지 호흡법을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누워서 눈 뜨자마자 하고 잠자기 전에도 10회 정도 합니다. 일하다가 잠깐 휴식할 때도 하면 이완이 되고 좋더라고요. 이 두 가지 호흡법을 꾸준히 하면 감정 조절뿐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적당히 거절합니다. 대인관계를 통해 정신에너지 많이 얻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공감은 삶에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에 반해 인간관계로 인한 피곤함과 에너지 소모도 많은 게 사실이죠. 대인관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에너지 충만하게 살려면 적당히 조절하고 사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사람들 만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요. 약속이 많아지고 늦게까지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내 일상의 루틴이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적당히 거절하고 조절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상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에너지 충전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신경 끄기를 합니다. 정신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것이 너무도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많이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뉴스를 잘 안 보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야 하니 꼭 필요한 것 외엔 관심을 끕니다. 특히 매일 다투기만 하는 정치 뉴스, 잔인한 범죄를 다루는 사회 뉴스 등은 되도록 신경을 끄는 편입니다. 그게 정신에너지 방전을 막는 길이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6대 8을 기본으로 여건이 안 될 때는 12대 11을 하고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실패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무엇이든 욕심이 과하면 실패하는 것 같더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12대 11을 하다가 조금씩 공복 시간을 늘려가는 것으로 몇 년째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젠 어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살도 안 찌고 평균 체중을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체력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감기에 걸렸는데 코로나도 걸리지 않았고 감기도 안 걸린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만큼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언제 먹느냐와 무엇을 먹는지는 에너지 충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충만하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이고 밝으면 연애도 잘 되고 부부 사이도 개선됩니다.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는 정신에너지를 높일 수 있겠죠. 연애, 부부관계 등 대인관계가 잘 풀리지 않거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체력부터 키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생활습관 6가지 공유해봤는데요. 작은 습관이지만 하루하루 쌓여 6개월, 1년, 2년이 넘어가면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